네, 과연 따상을 보여줄 상인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따상으로 정말 흥행몰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될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리 많이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뭐 한두 주 이렇게 소액으로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무엇을 봐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장을 했고 네. 이제 따상까지는 일어났는데 네. 따상상이냐 따상상상이냐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거를 뭐 저희가 점쟁이처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창희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흥행몰이는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네. 뭐 글쎄요. 시장이 뭐 네. 잘 간다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비싸다 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기록할지, 그러니까 뭐 내일이 금요일, 전 내일이 또 금요일이라서 내일이 조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일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차익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SK 바이오파마가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화랑장세였어요.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기준이었고, 또 작년에 가장 핫한, 그러니까 그 IOP 상장되는 기업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서 첫 번째 타자로 나서는 거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기업들 상장했을 때 본다라면 연속성을 띄지 못했거든요. 또한 SK 바이오팜도 그 다음에 계속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해서 따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기세는 좋지만 저는 이거는 길게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 구간에서는 더 계속된 상한가를 바라게, 물론 시장이 좋다면 또 그쪽에 자금이 쏠린다면 네. 가능은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일단 백신이라는 가장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어쨌든 백신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국가가.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주목받는 것이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 모더나보다 조금 더 편리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또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어차피 이 회사는 또 백신으로 그렇죠. 원래 회사가 계속 성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한 7,308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474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거의 200%대, 영업이익은 300%대 높은 증가를 기록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시가총액 1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오늘 따상을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이 뭐 2,400억을 능가하는 5천억을 보여준다고 쳐도 그 2배 정도 치는 5천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퍼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뭐 한 30배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 논란을 단번에 해소하기에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뜨겁죠.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지금 위탁 생산을 맡고 있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CMO 설비를 확충하고, 네. 또 mRNA 플랫폼 기술과 면역 증강제 등 신규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은 신규 매수가 안 될 텐데 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풀린다면 그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상한가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상한가가 풀린다는 얘기는 네. 엄청난 매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장구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매도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먹는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한가가 풀릴 수가 없다. 어떻게 650만 주가 그렇죠. 이게 풀리면 상한가가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수는 할 수는 없으실 거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작년에 관심도 높았었습니다.
뭐 콜드 체인이 될 수 그 뭐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임상 일상 이제 준비 이제 실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그 안정성이라든지 면역 원성을 좀 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언제 코로나 백신이 허가될지는 좀 더 봐야 되고 그러면 이미 다른 업체들이 백신 출시를 하고 지금 접종이 다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만큼의 좀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매년 맞듯이 이 코로나 접종도 아마 매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더 다시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뭐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백신을 개발하고 보자. 개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도 우리가 딱 섣불리 어떤 진단하기에는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요, 이 화려한 상장과 동시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다시 투자 심리 개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앞두고서는 다른 여타 굵직한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물론 작년에 정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좀 과대납폭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작년보다 좀 영업 환경이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대부분이 뭐 한미약품이나 유황약이나 이런 큰 기업이 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이 이제 막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계속 적자가 나오면서 개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 좀 더 빨리 신약이 출시가 돼야지 이 개발 비용을 해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아니겠습니까? 환자를 임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임상이 계속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약 출시라든지 혹은 임상시험 데이터가 상당히 뒤늦게 미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올해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뭐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은 올해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약간 저평가 인식 단기적으로 혹은 뭐 매력도가 있을 수 있는 관점이지만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그리고 네. 최근에 약간 이제 일부 기업에 국한된 거지만 좀 모럴드 해저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했었던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단번에 제약바이오주들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지금 워낙에 시장이 좋아서 살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이야기하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지금 실적 개선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 종근당의 급등을 전해드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이 마치고 나서 나온 뉴스 때문에 오늘 장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요. 이제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지금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임상 시험 결과만으로는 허가가 어렵다라고 네. 나온 거고 네. 하지만 이게 식약처 입장은 아닌 건가요? 그 왜냐면 종근당 쪽에서요 식약처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공문은 받은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어쨌든 이제 그 자문단 쪽에서 어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식약청에서도 그 자문단 결과를 또 반영해서 네. 뭔가를 또 본인들끼리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낼 텐데 일단 자문단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했는데 네. 배심원 재판을 한다고 쳤을 때 배심원이 모두 뭐 유죄를 손을 들었는데 재판관이 혼자 무죄 이럴 수는 없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하기에는 그런 것처럼 자문단의 내용을
단번에 식약청이 무시하기는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부 허가가 자초됐다는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회사 이 나파벨탄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워낙에 그 임상 시험 대상자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명 정도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뭐 유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뭔가를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그 임상 시험 환자가 좀 적지만 유럽에서는 뭐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네. 검사를 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3상을 좀 마무리 잘 한다라면 저는 뭐 거의 임상 3상에 마무리 잘 된다라면 이것은 뭐 의미가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종근당의 이 나파벨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9%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종근당은 2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단 종근당 측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3상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번 조건부 허가 실패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 공식적인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공시를 하거나 또 1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의미한 효과를 전체적인 임상의 그 실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네. 효과를 내지 못했고 그 부분을 또 개선해서 우리는 계속 3상을 시도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종근당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특히나 어제 주가 상승을 보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네. 텐데 오늘 아침에 못 팔았다면 지금 못 팔았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어저께 이 전 네, 시간에 맞아요. 나와서 뭐 임상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패를 한 상황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약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주가 하락도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루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저께에서부터 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본다면 딱 그만큼 이미 반영이 된 것이라서 저는 무리하게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갭으로 하락을 맞으신 거라서 여기서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한 14만 원 정도의 지지선을 좀 확보가 된다라면 약간의 뭐 고통은 있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하신다라면 전 충분히 다시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종근당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올해는 제약바이오의 그 사업 환경이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하셨잖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제 뭐 남의 불행은 뭐 본인의 행복이다라고 반사이익을 뭐 하는 것처럼 종근당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엔 이제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셀트리온의 있습니다. 치료제에 네, 대해서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1호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세 번째 손에 안에 드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그렇다 해서 셀트리온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네. 좀 상승했다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식 치료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의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에서 많은 임상 실험을 했고 여전히 유럽은 백신 자체에 접종을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유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가격이 싸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좀 고평가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시장 상황은 작년보다는 좋아질 수가 있다. 또 내년이 올해부터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연말로 가서 형성이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한 35만 원대까지의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자는 건 아닙니다.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입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